자, 이번 시간은 레이어와 그리고 도면 표제란 작성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1강 때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교재 13페이지 2번부터 나와 있는데요. 도면의 크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A3 용지를 기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3 용지의 크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A3 용지의 사이즈는 420에 297 도면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A3 하나만 외우시게 되면 A3를 반으로 나눴을 경우가 긴 쪽으로 항상 나눠지거나 긴 쪽으로 곱해지면 배율이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420에 297에서 297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420을 둘로 나누면 210, 즉 A4지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 또는 도면을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도면 용지의 크기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새화일을 열 때는 ACAD가 있고 ACAD ISO가 있는데요. 우리가 ACAD 같은 경우에는 CAD 자체가 미국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잘못했을 때는 인치로 도면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면을 작도하고 났는데 인치로 도면이 열려 있으면 그때는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도면을 열 때는 ACAD, ISO, 국제규격, ISO는 국제규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첫 화면, 컨트롤 N으로 첫 화면을 열었을 때는 오토캐드 ISO로 열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도면 한계에 대해서는 2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레이어에 대한 설정, 우리 교재 19페이지 10번부터 나타나져 있는 건데요. 우리가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기능사 문제에서 시험에 대한 그 조건을 제시를 할 때 레이어에 대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잠깐 교재를 조금 내려가서 기출문제까지 교재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상에서 우리 그 페이지 수 33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우리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시험 문제는 항상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고요. 그 조건 밑에 레이어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어를 보시면 흰색 0.3mm, 녹색 0.2mm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져 있죠. 문제는 이 부분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즉 어떤 도면을 보면 한번 볼게요. 어떤 도면을 보면 지금은 계속 파랑으로 나와 있는데 이 흰색과 파랑이 바뀌어져서 나올 때가 있어요. 즉 파랑이 0.3mm고 흰색이 0.1mm라는 도면이 나타나질 수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염두에 두시고 도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의 선이 나타나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엔 도면을 좀 더 신속하겠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조금 더 추가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기본적인 레이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추가하는 레이어는 더 추가를 해도 시험 채점 기준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기능대로 이 레이어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D 도면으로 돌아와서 레이어 설정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설정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있고 단축키 외우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단축키를 눌러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단축키는 LA, 레이어라는 앞부분의 약자인 LA입니다. 자, 일단 요거 아까 설명드리라고 작업했던 거 빼고요. 자, 새로 설정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6개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하나, 2개를 더 만들 거예요. 자, 레이어를 만들 때는 일단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로 만들면 더 힘드니까 우리가 도면 조건에 제시해져 있는 것처럼 빨간색, 노란색 또는 빨강, 노랑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파랑색, 그리고 흰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하늘색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구성으로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7번째 들어가는 것은 파랑색을 하는데요. 파랑 하시고 한 칸 띄시고 히든선 또는 파랑 또는 베팅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팅선 자체를 우리가 미리 집어넣는 이유가 나중에 단열재 기호를 할 때 우리가 베팅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미리 바꿔놓고 선을 꺼내 놓으면 나중에 그 작업을 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기본 도면이 바뀌죠. 기본 도면은 빨간색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도면층 레이어 이름은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도면층 이름 바꾸기를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천천히 하시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져요. 자, 노랑 히든. 자, 노랑 히든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단열재에 대한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온수 파이프에서 히든 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집어넣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색상부터 바꿔야 되겠죠. 상단 부분에 있는 색상을 우리가 기능 검정형 시험에서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단 부분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색상색인 1번부터 쭉 들어가는 이 색상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나타나져 있는 색상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빨간색은 주로 중심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 종류 자체가 센터선이에요. 그런데 이 센터선이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로드를 누르셔서 센터선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냥 센터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새롭게 나와 있는 팝업 창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거나 클릭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클릭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탭이 선택되게 해 놓으시고요. C를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한글로 바꿔놨기 때문에 영어로 다시 바꾸시고 C를 누르게 되면 앞부분, 대문자 앞부분을 제일 먼저 찾아가기 때문에 센터선으로 자기가 자동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센터선이 로드가 되는데, 지금은 선을 로드해놨기 때문에 이런 팝업창이 뜨지만 이 선을 로드해놓지 않은 상태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센터선이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센터선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선 가중치는 선의 두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레이어에서 선택하는 선의 두께를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기출문제에서 아까 보셨던 시험 기출문제에서 빨간색 레이어 0.2mm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0.2mm를 찾아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 가중치는 0.2mm로 표현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랫부분 전부 다 동일한 방법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선 종류는 직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선의 두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 두께는 노란색은 단면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선 색깔이 보여지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능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히 파란색의 시험 문제 기준은 0.1mm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캐드상에서는 0.1mm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09mm를 선택하셔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흰색은 아까 보셨듯이 0.3mm였고요. 그 다음에 녹색도 0.2mm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은 녹색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바꾸시고요. 다시 기본값 같은 경우에 보시면 0.3mm.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흰색 0.3mm고 하늘색도 역시 0.3mm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같은 두께인데 색상을 달리할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각자 설계자가 거기에 기준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흰색의 기준을 단면에서 사용하고요. 하늘색은 창호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을 지붕에서 사용하고, 지붕 뭐 달대라든가 수평 깰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 또 흰색을 창문으로 쓰겠다라고 하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출력을 했을 때를 한번 고려를 해보셨을 때 0.4mm와 0.09mm는 확연하게 선 두께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0.2mm와 0.3mm는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0.3mm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단 레이어, 시험 문제상에서 레이어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용은 해요. 사용은 분명히 하는데 많이 사용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굳이 선 두께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서 선 두께 조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베팅선을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 확인하고 같은 파란색이 들어갔는데 선의 종류가 달라야 돼요. 단열재를 기준하는 선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 종류 선택하고 아무데나 선택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되게 해놓고요. 베팅선이면 당연히 B겠죠. B를 놓게 되면, B를 클릭하면 그 키보드에서 B를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B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B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베팅선 들어왔죠. 근데 현재 파란색 탭이 되어 있는 건 직선이에요. 그러면 베팅선에다 놓고 확인을 누르셔야지만 여기가 베팅선으로 들어오고요. 선 두께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의 두께와 같이 가시면 돼요. 이렇게 0.09mm로.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색 같은 경우에 노란색으로 해놓으시고, 또 마찬가지로 노란색의 히든선이잖아요. 히든선이면 H죠. 로드 하셔서 클릭하시고,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H 하시면 히든선이 들어갑니다. 히든선 확인하신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히든선 선택 확인 누르시면 히든선이 들어오고요. 노란색이기 때문에 역시 노란색 두께와 동일하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0.3mm로 이렇게 가시면 노란색의 히든선이 나타나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히든선을 노란색으로 할지 파란색으로 할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면선이긴 한데 노랑 히든을 쓰지는 않고요. 단면선이더라도 진하게 나오면 히든선 자체가 너무 직선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노란색 히든인데도 불구하고 파란색 히든으로 만들어서 얇게 히든선이 표현됐다라는 걸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히든선을 쓰는데 얇게 가늘게 해서 단면선이긴 하나 그래도 히든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게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미리 도면을 세팅을 해놓고요. 레이어 설정이 다 됐으면 요 왼쪽 상단부에 있는 X박스를 선택해서 X 클릭하고 이 팝업창 끄시고요. 자, 확인해 보시면 지금 어떤 선이 되어 있는지 확인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지금 한글로 되어 있죠.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V자 체크가 지금 파란색 히든으로 되어 있죠. 기본 선을 노란색을 하든 빨간색을 하든 이렇게 두 가지로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을 해도 무방한데 저 같은 경우에 중심선 기준을 하기 때문에 기본선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빨간색에서 요 라인 타입, 이 선의 특성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바이 레이어로 두시는 게 여기서 레이어의 선 두께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이어가 그대로 보여져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1.3선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선, 레이어를 바이 레이어로 해놓지 않고 베팅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선에 대해서 베팅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베팅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레이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1.3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력됐을 때 베팅선으로 출력이 되긴 해요. 그런데 선 두께가 달라져요. 베팅선이 원래 파란색으로 베팅선이 출력되잖아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출력되면 0.2mm로 출력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 두께 출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바이 레이어로 다 바꿔 놓으시면 원래 레이어에 설정되어 있던 선 타입으로 돌아가집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도면을 작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